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우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파이터들의 꿈을 무대 UFC,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이며 그나마 돈 많이 주는 무대인 UFC에서 유독 선수층이 얇고 맨날 나온 선수만 나오고 UFC 헤비급, 어라 저 선수 아직도 뛰고 있어? 뭐야 탑10 컨텐터가 맨날 똑같아? UFC 좀 본다는 사람들은 아마 90% 이상 느끼실 겁니다. 예전 UFC 헤비급 초신성 4인방 때처럼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동안의 강자들과의 엄청난 대립을 시작해서 기존 강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대 교체가 되고 기존 강자는 다른 무기를 장착해서 복수도 하려 하고 초신성들과 치고받고 또 초신성들끼리 치고받고 한 경기가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선수들끼리의 스토리텔링으로 한 경기에 대해 오랜 기간 여러가지 케미가 있는데 어느 순간 왜 헤비급 전선에는 나오는 선수만 나오고 어째 헤비급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만 같고 헤비급 선수의 은퇴가 유독 빠른 것 같고 헤비급은 아쉬움 투성이인데 요즘은 그나마 조금 UFC 헤비급에 활기를 넣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신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유가 왜 이런 걸까요? 이제부터는 저 팔로우의 내피셜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등 이런 단체 운동을 제외한 개인 운동 중 체급이 존재하는 운동에서는 뭐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경량급보다 중량급, 특히나 헤비급에서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특출난 선수가 아닌 이상 헤비급 선수가 기본적으로 파이트머니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돈도 많이 안 주는 격투기계, 그중 그나마 돈 많이 주는 헤비급인데 왜 경량급 선수는 많고 헤비급 선수는 유독 적으며 나오는 선수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헤비급보다 경량급 선수가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물론 경량급도 약간은 나오는 선수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헤비급에 비해 탑10 밖의 선수들의 새로운 인물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그중 살아남은 도전자들은 새로운 인물로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우선 이런 이유를 말하기 전 UFC 헤비급의 선수층은 얼마나 얇고 고인물 파이터의 기준은 어디에 잡아야 할까요? 우선 초신성 4인방은 아직까지는 UFC 헤비급에서 경쟁할 만한 신체와 기술로 아직 경쟁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고인물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맞겠죠. 케인 벨라스케즈, 주니어 도스 산토스, 셰인 카인, 브록 레스너 모두 아직도 UFC뿐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건 헤비급 챔프에 오를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인물 파이터는 어떤 파이터를 말할까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거론될 선수를 싫어한다거나 보기 싫다 이런 말이 아니라 UFC 헤비급이 얇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에 거론되는 파이터의 팬이 있으시다면 다소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UFC 헤비급 최연소 챔피언 출신이자 최초로 약물적발로 인한 챔피언 박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조시 바넷을 들 수 있습니다. 조시 바넷으로 말할 것 같으면 UFC 초창기 파이터로 지금은 UFC 대회 200을 넘어간 지가 한참이 됐는데 UFC 28에 데뷔하여 입식 타격의 제왕 세미 슐츠 2020년 기준 한국 나이로 56세인 UFC 명예의 전당 파이터 랜디 커투어와 경쟁할 만큼 오래된 파이터입니다. 심지어 랜디 커투어를 꺾고 최연소 챔프에 올랐을 때는 한국에서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조시 바넷은 효도르 노게이라 미르코 크롭과 같은 세대의 파이터로 헤비급 전성기를 이끌던 파이터인데 약물 챔피언이라는 불명예로 프라이드로 이적했으나 프라이드와 UFC 합병에 이은 프라이드 파이터의 UFC 침공에서도 다시 UFC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파이터인데 이런 조시 바넷을 2013년에 다시 불러들일 만큼 헤비급 실력자가 많지 않습니다. 조시 바넷 말고도 사실 고인물 파이터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롭스키, 효도르에게 최초로 위기를 준 파이터인 알롭스키는 심지어 UFC 초대 잠정 챔프이며 팀 실비아와 프랭크 미어, 조시 바넷과 경쟁하던 파이터이며 2006년 7월 UFC를 떠났으며 2014년에 다시 UFC에 복귀한 파이터입니다. 또 한 명의 고인물 파이터, 이전 선수들만큼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전세계 헤비급 파이터 강자 중 강자 벤 로스웰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파이터이지만
길버트 아이블, 조시반의 팀 실비아 알롭스키와 경쟁할 만큼 오래된 파이터이며 비교적 익숙한 이름 파브리시오 베우듬도 효도르, 노게이라, 알롭스키 등 올드파이터와 경쟁하며 서서히 성장하여 40에 가까운 나이에 UFC 헤비급 벨트를 가져간 파이터입니다. 이만큼 고인물이 많고 물갈이가 되지 않고 방출됐던 선수를 다시 불러올 만큼 헤비급의 선수층은 얇다 이토록 얇을 수 있을까? 지구 최강의 사나이를 가리는 UFC라는 세계 최고의 단체에서 분명 이렇게 고인물들의 성장과 활약에도 분명 이름 모를 헤비급 선수가 나타났다. 고인물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베테랑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확률적으로 수없이 많은 신인 파이터들 중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나마 프란시스 은가누 정도인데 이는 진짜 하늘이 내린 천부적인 재능과 신인이라는 이름에도 30이라는 나이가 헤비급 신인의 모순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직 경쟁력이 있는 UFC 초신성 4인방 중 UFC 헤비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주니어 도스 산토스 단 한 명뿐. 물론 예전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 아직도 헤비급 탑 컨텐터로 타이틀 전선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FC 헤비급의 고인물들을 뚫고 가장 성공한 파이터이자 유일하게 세대교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수는 단 한 명, 스티페 미오치치. 자, 그럼 UFC 선수층이 얇고 나온 선수만 나오고 신인들이 UFC 헤비급에서 활약을 못하고 UFC 헤비급의 신인의 나이가 많은 이유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UFC뿐 아니라 종합격투기 스포츠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약 20여 년이 채 안 되었고 대중에게 인식된 건 10여 년 정도이며 완벽한 스포츠라는 인식은 10년도 채 안 됐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명 영화배우나 다른 투기 스포츠 선수들 또는 셀럽들에게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스포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역사가 오래되지 못한 스포츠, 또 역사가 오래되지 못한 시장은 우선 돈이 부족하며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인재를 잃는 경우도 많고 또 재능 있는 인재를 유입시킬 만한 방법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치기해서 가장 큰 이유를 찾자면 바로 돈. 그도 당연한 것이 사람은 당연히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며 노력에 대비해 부와 명성을 얻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디 당연한 본능. 우선 운동, 특히 투기 종목에 재능이 있는 유망주들은 보통 복싱과 레슬링, 미식축구, 럭비 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이유는 돈. 맥그리거라는 엄청난 스타, 도라이를 제외하고는 복싱과 종합격투기에서의 파이트 머니 수준 자체가 다르고 레슬링에서의 재능이 있는 선수는 올림픽 메달이라는 안정적인 수입과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며 또 다른 경로로는 프로레슬링에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럭비와 미식축구는 그야말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연봉 자체가 다르죠. UFC 헤비급에서 날아다니는 선수들 대부분이 레슬링이나 럭비, 미식축구에서 실패를 경험한 선수들이 대부분이며 처음부터 종합격투기를 꿈꾸는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복싱과 미식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 처음부터 종합격투기를 꿈꾸는 파이터는 없다 싶을 정도인데 그로 인해 미식축구, 복싱 선수와 종합격투기 선수의 운동신경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운동신경은 모르겠고 럭비, 미식축구, 레슬러, 복싱 선수가 종합격투기 선수와 싸우면 무조건 종합격투기 선수가 이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 반대로 종합격투기 선수가 럭비로 럭비 선수와 경기를 하면 발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 어쨌든 이 또한 돈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예전에 비해 파이트머니가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재능 있는 운동선수가 종합격투기 헤비급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교적 적어서 신인들이 그동안의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많은 성장을 보인 베테랑을 이기지 못하고 악순환의 반복으로 선수층만 계속 얇아지는 결과를 낳은 것 같으며 브록 레스너 같이 운동신경이 좋고 레슬링이 좋은 헤비급 파이터는
자신의 무대였던 프로레슬링 단체와의 마찰로 인해 종합격투기 데뷔를 한다든지, 레슬링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내던 케인 벨라스케즈가 종합격투기에 데뷔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또 프란시스 은가누처럼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노숙자 생활까지 하며 복싱을 꿈꿨지만 전문 코치에게 발탁돼 종합격투기 무대에 데뷔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도 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정말 종합격투기의 매력에 반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종합격투기에 열정을 보이는 경우인데,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활성화, 결국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합격투기의 전문가들의 다른 투기 종목과의 논쟁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위대한 종목이냐, 어떤 종목이 더 실전에 가깝나 라는 논쟁에서 종합격투기 전문가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 종합격투기 단체의 대표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른 종합격투기계는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빠른 발전을 보인 스포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여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한번 해보자면, 실전과 가장 가까운 스포츠, 파이터의 피가 끓는 선수들과 팬들은 결국 복싱보다 종합격투기에 눈이 갈 수밖에 없고, 1점 파이터들의 소속 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라이어 페이버와 같은 한 팀의 수장이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은 더 파이터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있으며, UFC 수장 데이나 화이트, 아무리 짠돌이어도 파이트머니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좋아져서 UFC 헤비급 미래도 밝을 것이라 보여지며, 지금의 선수층이 얇은 것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단지 헤비급의 침체기였다, 그저 잠시 힘든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컨텐츠의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을 줄여 만들어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재미있는 주제였던 만큼 알아서들 의견 나누시길.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